예, 좀 거창하지만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해서 줏대 있는 영어 교육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줏대가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뭘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입시식 영어 학습과 어학원식 영어 학습을 살펴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학습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풀어볼까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의 영어와 강경화 장관의 영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두 분 다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충분한 영어 능력이 있죠. 물론 강 장관의 영어가 좀 더 유창하고 자연스럽긴 하지만요. 반 총장은 대학교까지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학을 마친 분입니다. 그러니까 반 총장의 영어는 우리나라 입시식 영어 공부에 미국 유학이 결합된 사례이지요. 반면에 강 총장은 이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에 올랐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외국 생활을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정리하면 영어를 모국처럼 노출해서 학습하는 ESL 학습과 영어를 외국어로서 학습하는 EFL 학습의 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어 능력은 의사소통이다 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반기문 총장과 강경화 장관, 이 두 분의 경우는 모두 아주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그럼 학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결론은 당연히 예스입니다. 지금의 세대들은 대학교 때나 졸업 후에 교환학생이나 해외 연수 등으로 외국 생활 경험을 한두 번 이상 하는 경우가 이미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힌 영어 능력으로 외국 기업에 취업한 30대들을 저는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초, 중, 고 영어 학습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날개를 달 수 있을까요? 죽어라고 입시 영어에 목을 메고 성적 올리기에 매진하고 자사고 명문대의 길로 우리 애들을 내몰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런 것에 초탈한 듯 회화식 영어에 몰입해서 외국인과 수업하고 영어 책 읽기 또는 미드 보기 등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할까요? 제 결론은 입시식 영어 학습과 어학원식 영어 학습법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론이 아니라 제 수업에서 수십 년간 실행하고 있는 성과가 있는 확실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입시식 영어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 입시식 영어 공부에는 양 늘리기, 단어 암기가 있습니다. 영어와 우리말을 전환하는 시험이죠. 그 다음 한국식 문법 학습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성문 영어식 문법 공부입니다. 그리고 또 독해에서 문장 분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EBS를 비롯한 대부분의 인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독직해법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풀이도 이어집니다.
이 학습법은 학습 효과가 비교적 바로 나타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성실한 학습 과정 중에 학습 태도가 잘 자리 잡힌다는 장점도 있죠. 학습자나 지켜보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잘 해내고 있다는 심리적 만족감도 많이 줍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만 학습을 3년에서 길게는 6년을 계속해 나간다면 언어에 대한 지식은 많이 쌓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목하십시오. 언어에 대한 지식이 쌓인다는 겁니다. 지식은 쌓이지만 언어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구사하는 언어 학습의 본질적인 감각이 죽습니다. 이런 사례를 저는 고등학교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지금도 매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 이후에 토익 공부나 교환학생을 위해서 전문 학원을 또 찾아야 하는 비효율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대학까지 갈 것 없이 몇 년 전부터 중고등학교 내신 문제도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핵심은 교과서를 달달 외우거나 문제를 많이 푼 실력으로는 풀기 힘든 응용식, 융합식,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입시식 영어 공부를 전면 부정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장점을 활용하고 거기에서 한두 걸음 더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그 결론이 소리 영어와 사고력 영어이죠. 자, 소리 영어와 사고력 영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단어 암기 시험 때 반드시 소리를 낸다. 문법적으로 어색한 표현을 쓰기 전에 즉각적으로 수정해서 소리내어 읽는다. 문법적으로 문제가 잘 되는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다. 분석이 까다롭고 직독직해가 어려운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속도로 내용이 직관적으로 다가올 때까지 반복하여 읽는다. 이렇게 학습한 단어 문법 구문을 계속 듣고 말하고 쓰는 것에 활용이 되게 하는 수업을 받는다. 여기까지가 소리 영어 학습법의 일부입니다. 사고력 영어를 위해서는 우리말 요약이 가장 좋습니다. 요약은 대학 한문의 단계를 소화하는 기본입니다. 대학 수준의 학습을 받아들이는 능력, 그것이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즉 수능이죠. 요약할 때 주의할 점은 우리말로 요약입니다. 영어 능력이 좋은 학생도 영어로 요약을 시키면 본문의 문장을 자꾸 옮겨 적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내 말로 글을 읽지 않은 사람에게 내용을 소개한다는 기분으로 요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식 위주의 입시식 영어 학습에서 장점을 취하고 거기에 소리 영어와 사고력 영어 학습법으로 어학원식 활용 영어를 더해서 우리는 하나의 대안책을 찾았습니다.